베센트 장관이 관세를 철폐할 책임은 중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이 관세 표기 가격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째 되는 날, 뉴욕 증시는 전약 후강의 장세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에 투자자들은 매수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0.8%, 0.6% 오르며 6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나온 경제 지표는 어두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6으로 전월보다 7.9포인트 급감했는데요.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죠. 특히 향후 6개월 뒤 경제 상황에 대한 관측을 지수화한 전망지수는 54.4로 전월 대비 12.5포인트나 급감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남아있던 201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렇듯 얼어붙은 심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 심리가 결국 경기 상황을 빚어내기 때문인데요. 침체가 올까봐 무서워서 침체가 진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3월 구인 건수가 크게 둔화한 점도 경기 둔화의 단초가 되어줍니다. 주 후반에 몰린 비농업 고용과 제조업 PMI 등 메이저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 관세발 경기 침체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전까지 맹맹한 흐름을 이어가던 뉴욕장, 장중 급 반등의 원동력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러트닉은 이미 협상을 마친 나라가 있다며 그 나라 총리와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후 마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협상이 매우 잘 진행 중이라고 말한 만큼 타결국이 인도가 아니냐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에 관세로 추가된 금액을 표시하려던 아마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베이조스 CEO에게 전화를 걸어 그러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은 당초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할 시 최종 결제 단계에서 관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던 계획이었는데요. 아마존은 마치 우리나라의 쿠팡처럼 사실상 미국의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이커머스인 만큼 실제 시행될 경우 안 그래도 추락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더욱 악화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아마존의 행위를 적대적이며 정치적인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주가는 장중한 때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 직후 예비 실적을 발표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결과가 예상을 크게 미달하자 애프터마켓에서 15%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 예상치를 45에서 46억 달러 사이로 제시한 한편 주당 순이익은 최대 31센트로 예상했는데요. 각각 앞서 제시된 가이던스를 대폭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안에서 스타벅스의 인기가 좀처럼 되살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고 매장당 매출은 5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6%대 떨어집니다.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퍼스트솔라, 부진한 실적에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잡자 10%대 급락 중에 있습니다. 메타가 오픈AI의 챗GPT 등 인기 챗봇들에 맞서기 위해 처음으로 독립형 AI 비서 앱을 출시했습니다. GM은 관세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선행 구매에 나선 덕분에 호실적을 발표했으나 향후 관세의 타격이 상당할 거란 사측의 발언에 0.6% 내렸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를 힘센 허스의 플랫폼에서 판매하겠다고 밝히자 힘스의 주가는 23% 뛰어 올랐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 옥타는 S&P 미드캡 400 지수에 편입된다는 발표 후 주가가 7%대 올랐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29일 트럼프 대통령 2기 개막 100일째입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를 다시 열겠다던 자신감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사뭇 다른 흐름입니다. 취임 100일, 각 자산시장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시장부터 살펴보죠. 두 번째 임기의 스타트는 사상 최고치에서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일 동안 S&P 500 지수는 8% 넘게 하락.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 중이죠. 부강한 미국에 대한 증명이기도 했던 달러화 역시 부진합니다. 취임 100일간 달러 인덱스는 9% 급락. 이 역시 1970년대 초 이후 가장 큰 낙폭인데 이때 미국은 근본위제를 폐지한 역사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과 예고 없는 관세 부과는 세계 최대 외환 시장조차 출렁이게 한 겁니다. 국채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2001년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고 투자자들이 앞다퉈 국채를 내던지면서 시장 불안은 여전하죠. 신용시장도 타격. 취임 초엔 우량 회사채 리스크 프리미엄이 안정적이었지만 관세 정책 본격화 이후 회사채 시장은 2023년 초 지역은행 위기 이후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우순 자산이 있었으니 바로 금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 주목받았고 트럼프 당선 이후 28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때마침 흔들린 달러의 안전자산 위상도 금의 질주엔 도움이 됐고요. 현재는 S&P 500 총수익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최근 5년간 최고의 성과를 낸 자산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엔 비트코인입니다.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에도 불구하고 취임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7%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선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유가는 경기 심리와 같이 봐야 하는데요. 브렌트유 기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81달러였던 가격은 현재 60달러 중반대로 내려앉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첫 100일은 국정 방향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치적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데요. 부진했던 첫 100일을 반전시킬 승부수를 꺼낼 것인가? 대부분 자산의 심폐소생이 필요한 지금이 승부수를 던질 시간 아닐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손볼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둔 규제를 없애고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로 핵심은 기존 국가별 등급제에서 규제를 정부 간 협약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은 전 세계를 동맹국, 일반 국가, 우려 국가로 나눠 AI 칩 수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지금까지 동맹국으로 분류돼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100을 아무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었지만 새 규제가 도입되면 500개까지만 수입 가능해질 수 있고 수출 역시 1,700개까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H20 수출 규제에 이어 또 한 번 타격이 불가피하죠. 상승 마감한 엔비디아가 시간 외 2% 가까이 하락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굴기가 매서운 요즘 중국을 잡으려다 자칫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UPS가 감원하고 GM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WTI 원유 선물이 2.6% 내린 60달러 초반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감에 따라 선진국 환율은 약세를, 신흥국 환율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9선을 회복했습니다. 증시가 오르고 달러가 오름에 따라 금은 3,330달러 선에서 박스권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